대상, 산호가 모두 죽었다. 신지민. 인어공주는 아름다운 산호 사이로 헤엄쳤어요. 아빠, 산호가 뭐예요? 남자가 바보처럼 눈을 끔뻑거리더니 답했다. 산호는 환상 속 바다 생물이야. 찰나의 정적이 흘렀다. 데일 것처럼 뜨겁게 달궈진 유리창 밖. 아무도 없어 죽은 듯이 적막한 해변에 파도가 날카롭게 찰싹이는 소리만 울렸다. 환상이 아니야. 가느다란 목소리가 나직하게 들려왔다. 손녀와 아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던 노인이었다. 할머니, 산호 본 적 있어요? 손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그럼 산호는 분명히 진짜 있었어. 이 말에 아이가 동화책을 들고는 노인에게 쪼르르 달려가더니 신이나 책장을 펼쳤다. 할머니, 그럼 여기에 있는 것도 다 진짜예요? 손가락으로 가리킨 끝에 있는 건 푸른 바닷속을 행복하게 누비고 있는 각종 물고기들과 바다 동물들이었다. 노인은 그림을 가만히 보더니 힘없이 갈라진 목소리로 그럼 했다. 더 커진 눈으로 진짜요? 와! 하는 아이를 앞에 둔 채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해운대 전체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매섭게 솟아오르는 아지랑이에 불어터진 해파리 사체와 끈적한 조류만 질비한 모래사장이 온통 뒤흔들리며 요동치고 있었다.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환자처럼. 이 끔찍한 풍경을 차마 더 보지 못하고 노인은 눈을 질끈 감으며 생각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이걸 말씀하신 거였구나. 2070년, 노인이 자신의 손녀보다 아주 조금 더 나이가 든 무렵이었다. 김미래, 밥 먹어! 할아버지 기다리신다. 또 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생선 통조림이냐며 엄마에게 툴툴대던 중 TV 소리가 들려왔다. 현재 가까스로 살아있는 몇 안 되는 산호군락이 몇 년 내에 모두 사라질 거란 뉴스였다. 네,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인 2016년에 체결된 파리 협정에서는 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했다죠.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온 상승폭은 이미 2도를 넘어 3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치 달성을 했는데도요? 맞습니다. 파리 협약의 제재가 충분하지 않을 거란 건 이미 예견된 사실이었지만 환경에 관심을 가진 소수엔 전지구적 재앙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모두 모르거나 외면했으니까요. 이미 2050년에는 살인적인 폭염에 전례 없는 수의 사람들이 쓰러지거나 사망해 불과 30년 전인 2020년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100배 이상 늘었었죠. 최근 지속되었던 산호의 떼죽음 역시 되돌릴 수 없는 기후변화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소위 중2병 때문에 더욱 그랬을까. 뉴스를 들은 미래는 코웃음을 픽 뿜었다. 올해 태풍은 더 심할 거라느니 서울의 여름은 겨울의 3배가 되고 부산의 겨울은 아예 사라질 거라느니 이미 해수면의 높이가 60, 70cm나 증가해 저지대의 나라와 도시들이 침수됐다느니 하는 말들이 지겹도록 나오는 판에 산호가 사라지는 게 웬 대수인가 싶었다. 그냥 바닷속이 좀 덜 알록달록해지는 거 아니야, 엄마? 아주 옛날처럼 스쿠버 다이빙? 그런 거 할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처럼 바다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더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러게, 꽤 오래전부터 바닷속에 들어가도 보이는 게 없다고들 하더라. 아, 이 얘기 아빠도 하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짚다 말고 할아버지는 멍하니 입을 움찔거렸다. 그때 흘려들었던 말이 다 사실이었구나. 1.5도 이상이 오르면 빙하위 북극곰만 집을 잃는 게 아니라는 게. 할아버지, 뭐라고 하시는 건지 잘 안 들려요. 미래야. 할아버지가 비릿한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통조림을 젓가락으로 집어 올리며 말했다. 통조림이 돼버린 이 물고기에게도 다른 바닷속 생물들에게도 먹을 음식과 살집이 있지 않았겠니? 미래는 갸우뚱하며 얼버무렸다. 그렇죠. 그 음식과 집이 바로 산호야. 할아버지는 통조림을 맥없이 내려놓았다. 이제 이런 것마저도 먹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할머니! 손녀의 목소리에 노인은 다시 눈을 떴다. 할머니, 산호랑 이 신기하게 생긴 다른 동물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반짝이는 눈을 한 아이를 지그시 바라보며 노인은 슬픈 눈을 애써 숨긴 채 말했다. 어디서도 못 봐. 다 사라져버렸거든. 왜 사라졌어요? 먹을 음식도 살집도 없어져서. 왜요? 노인은 아이의 시무룩한 표정을 피해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옮겨 죽은 해파리와 넘실대는 조류로 뒤덮인 해운대의 모래사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다 빼앗아 버렸어. 그리고 차마 하지 못한 말을 속으로 삼켰다. 이제 곧 우리도 얼마 남지 않은 모든 걸 전부 빼앗길 거야. 최우수상 맹세해요. 우리 다 함께 1도만. 김서영. 맹세해요. 우리 다 함께 1도만. 사람도 도가 지나치면 열불이 납니다. 지구도 도가 지나치면 아파서 열납니다. 사람도 지구도 넘어서는 안 될 1.5도. 사람도 지구도 오직 한 길, 1도로 가요. 도를 지나치지 말아요. 곁눈질하지 말아요. 추월하지 말아요. 1도로 가요. 1도를 지켜요. 1도면 좋게요. 사람과 지구를 모두 죽이는 1.5도. 사람과 지구를 모두 살리는 1도. 맹세해요. 우리 다 함께 1도만. 우수상. 오늘은 고기 먹는 날입니다. 남경아. 오늘은 고기 먹는 날입니다. 정혜는 냉장고의 알람을 듣고 환호성을 지른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은 1년에 단 하루뿐이기에 어떤 고기를 어떻게 요리해 먹을지 신중해야 한다.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은 1년에 하루만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정혜는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메탄가스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정확히 말하자면 관심이 없었다. 이 정책이 펼쳐진 이후부터 그녀는 소의 방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의 위력을 알게 됐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선 현관문.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이웃인 지연이 묻는다. 네, 오늘이 그날이거든요. 아, 무슨 고기 드실 거예요? 제육볶음 먹으려고요. 방금 돼지고기 주문하고 나왔으니까 인증하고 돌아오면 도착해 있을 것 같아요. 인증할 때 고기 종류 정확히 체크하세요. 저는 소고기에 잘못 체크했다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락 왔어요. 2번만 더 실수하면 2년에 한 번만 먹을 수 있대요. 지연이 경고한다. 꼼꼼히 해야겠네요. 제가 취업하고 나서부터 이 정책이 시행됐으니까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인증할 땐 긴장이 되더라고요. 동네마다 설치된 무인 인증기로 얼굴 인식을 한 후에 주문한 고기 종류를 선택해야 한다. 5개월 안으로 무인 인증기의 수를 늘려서 모든 가구에 지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인류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갔으니 대가를 치르는 것도 인간이다. 학창시절의 정혜는 환경 뉴스만 나오면 채널을 돌렸다. 정혜뿐이 아니라 지구의 위기를 경고하는 전문가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지구의 기온이 오르든 말든 관심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우리 일이 되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인류가 현재와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100년쯤 지구 온도가 최대 4.8도, 해수면은 최대 82cm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뉴욕과 방글라데시 등이 2100년쯤에는 물에 잠겨 전설의 해저 대륙 아틀란티스가 현실화할 수 있다. 배달된 고기 상자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50년 전 그녀의 엄마가 해놓은 신문기사 스크랩이다. 정혜는 그린란드의 빙하가 절반 가까이 녹았다는 뉴스를 어제 본 사실이 다시금 떠올랐다. 이미 부산은 잠긴 지 오래됐다. 지연은 부산에서 살다가 잠기기 일보 직전에 서울로 대피한 사람들 중 하나이다. 요즘도 미국에서 토네이도 같은 재해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파리 협정에 따라 2030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까지 감축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지키지 못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기후변화 같은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야경 국가와 다름없었다. 공약으로 친환경 정책을 세우고 실천하는 정치인들은 소수였다. 그때를 회상하며 정혜는 한숨을 쉬었다. 지금은 국가가 지구온도 상승을 늦추기 위해 많은 것을 통제하고 있다. 개인의 식단 관리뿐만이 아니라 교통수단 제도도 정혜와 같은 직장인들을 불편하게 했다.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 많지만 여전히 현장에 나가야 해결되는 일이 있기 마련이다. 석탄연료 버스는 일주일에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전기, 수소버스가 아직은 널리 보급되지 않아서 배차 간격이 넓었다. 정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디카프리오이다. 각종 인터뷰, 시상식 수상소감까지 챙겨볼 정도로 팬이다. 그녀는 2016 오스카 수상소감이 여느 수상소감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수상소감에서 기후변화를 언급한 모습에 그가 멋지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서 끝이었다. 정혜처럼 수상소감에 감탄한 많은 이들도 감탄에서 그쳤다. 정혜, 지연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환경 규제 정책에 따르고 있다. 따르지 않는다면 처벌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정혜는 한숨을 쉬었다. 장려상, 성냥팔이 소녀의 0.5도, 강증석. 아빠는 진짜 매정한 사람이에요. 딸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더니 울먹거렸다. 적어도 나는 나중에 커서 아빠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래요. 매일 밤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뽀뽀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한다. 까칠까칠하던 수염도 아이의 전내나는 숨결에 나른해진다. 그런데 요즘 나중에 커서 아빠랑 결혼하겠다던 딸아이와 점점 멀어진다. 아이는 학교에 입학했고 모든 수업과 과외 활동에 열정적이다. 요즘은 기후변화 과학 캠페인에 참여해 지구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컴컴한 방에 촛불 하나 켜고 책을 읽지 않겠는가? 뭐하냐 물었더니 에너지 절약하고 전기세 아낀단다. 아내랑 분위기 내려고 산 비싼 아로마 향초를 혼자 다 태워버리다니. 울지도 웃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파리협약에서 전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을 목표로 정했대요.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듯이 1.5도는 지구의 운명을 좌지우지해요. 아이는 영특하고 주장이 확고하다. 그래서 더 난감하다. 기온 상승을 목표로 한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야. 지구는 거대한 가속도로 달리는 마차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온은 상승할 거야.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유지한다는 표현이 맞아. 나는 아이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었다. 성냥팔이 소녀가 너무 불쌍해요. 성냥이 다 타버릴 때까지 살고 싶었고 도와달라고 애걸했는데 주변인들은 매몰차게 무시한 거잖아요. 그 아이에 비하면 내가 지금 덮는 이불도 먹는 밥도 죄스럽게 느껴져요. 지구온도가 올라가면 이 세상에 얼어 죽는 아이가 없겠어요. 그래서 지구온도를 조금만 상승시킨다는 표현을 썼나 봐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란다. 왜요? 하면 되죠. 실제로 200년 전보다 지구온도는 상승했고 성냥 대신에 라이터로 바뀌었잖아요. 난 성냥개비를 써본 적도 없어요. 딸아이는 심성이 착하다. 그래서 불행하다. 유복하다는 것은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딸아이는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를 구원해주고 싶어 한다. 성냥팔이 소녀를 구할 수 있다면 지구온도가 상승하는 것도 불구한다. 거미줄에 걸린 벌레를 풀어주려던 소녀는 결국 엉성해 보이지만 끈끈한 자연의 순리를 깨닫게 된다. 자신의 선의가 초래한 파급적 영향을 감당해야 하고 결국 일어날 것은 일어난다는 허무함과 좌절감을 온전히 짊어져야 한다. 나는 딸아이한테서 소년이었던 나를 만났다. 동화책보다는 철학을 가르쳐야 할 때인 것 같다. 나는 철학자 필리파 푸시 제기한 도덕적 딜레마, 기차 문제를 꺼냈다. 지구는 거대한 가속도로 달리는 마차야. 이 마차의 선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A선로에는 지구촌 마을 주민들이 있고 B선로에는 성냥팔이 소녀가 있어. 마차는 멈출 수 없고 핸들은 너의 손에 잡혔어. 넌 누구를 살릴 거야? 저는 선택을 하지 않을래요. 딸아이는 내 눈을 쳐다보며 또박또박 대답했다. 나는 예상 중인 대답에 웃었다. 선택에서 도피하는 것,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이이기에 가능한 권리다. 하지만 딸아이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아빠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목표는 가만히 놔두면 2도 올라갈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아래로 유지하는 거예요. 즉 0.5도의 시간을 버는 거죠. 마차의 궤도에 돌멩이를 깔아 마찰력을 증가하고 A선로의 주민들한테 충격 보호 장치를 설치하도록 알리고 B선로의 소녀한테 도망갈 땅굴을 파도록 알리겠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그럴 시간이 없다면?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에는 머리보다 몸이 더 빨리 반응해요. 내 몸은 언제나 옳죠. 하지만 지구온난화는 순식간의 일이 아니잖아요. 아빠의 비유가 별로네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왜 모든 책임을 떠안으려고 해요? 그건 내가 타인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이에요. 아차, 내가 오만했구나. 딸아이와 멀어지는 거리는 나 때문이었다. 귀족 계급만이 도시의 발전과 인구 정책 제도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던 시절의 철학과는 위화감을 줄 수밖에 없었다. 딸아이에게 0.5도는 성냥팔이 소녀가 느끼는 체감 온도가 아니라 벌어야 하는 시간이었다.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를 구할 수 있도록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정의고 도덕이었다.
선택의 시간을 미루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도피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다. 가끔은 딸아이에게서 배운다. 장려상. 태양을 바라보고 서면 우리의 뒤에는 그림자가 생긴다. 배현서. 태양을 바라보고 서면 우리의 뒤에는 그림자가 생긴다. 그림자를 사전에 쳐보면 빛이 지나가는 경로 위에 물체가 있을 때 물체 뒤쪽으로 빛이 통과하지 못해 생기는 어두운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그림자라는 것은 때때로 이면을 의미하기도 한다.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가려져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 우리가 마음껏 사고, 쓰고, 버리는 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이면에는 그걸 묵묵히 바라보며 혼자 끙끙대던 지구가 있다. 그림자는 아무런 소리를 내지도 실질적인 부피를 가지지도 않는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빛을 어디서 비추느냐에 따라 모양도 제각각이다. 그러나 빛이 지나가는 길에 사물이 있으면 그림자는 반드시 생긴다. 사물은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 지구에서 바라본 태양은 그런 인간의 욕심, 그림자는 지구의 아픔이다. 한정된 공간에서 사물이 빛에 가까이 가면 그림자는 커진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태양에 손을 뻗는다. 골프장, 스키장, 리조트를 만들기 위해 산을 깎고 넘쳐나는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가 없어 바다에 버리며 자동차와 공장을 마구 굴려 나온 각종 배기가스와 온실가스들이 하늘을 회색빛으로 만든다. 이렇게 태양만 보고 쫓아가는 동안 그림자는 우리 모르게 점점 커져만 간다. 이 그림자는 계속 커지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결국 우리를 집어삼킬지도 모른다. 지구가 분노하는 것이다. 요즘 지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신이 화가 났다는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빠르게 찾아오는 여름, 잦은 호우와 태풍, 계속되는 기상이변, 사라져가는 겨울 등으로 말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뒤를 돌아보는 것. 잠시 태양을 등지고 서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그림자를 우리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생긴 지구의 커다란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다가가야 한다. 마냥 어렵고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그림자에 닿은 적이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버렸을 때, 인간이 자신들의 욕심을 잠깐 버렸던 순간 지구는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몇 년 혹은 몇십 년 만에 처음 보았던 깨끗한 공기, 투명해진 물의 색, 재기온을 찾은 계절 등으로 말이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로 인해 지구의 아픔들은 많은 것이 인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구는 수많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로 공존하는 곳이지 인간이 지배한 곳이 아니다. 지구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에게 되돌아옴을 이제는 실감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이다. 요즘 많은 기업 혹은 단체, 개인들이 환경오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끼고 건강했던 지구로 되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꾸준함으로 지켜낸 1.5도가 지구의 아픔을 작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는 곧 우리가 머지않은 미래에 흘릴 눈물과 아픔을 지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기후변화. 어떻게 생각해? 과연 북극곰만의 문제일까? 이제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야. 도대체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졌길래? 과거 1만 년 동안 지구 온도 변화는 1도 이하를 유지했지만 지금은 1880년 이후로 1도 이상 상승했어. 10도도 아니고 겨우 1도로 왜 걱정인 걸까? 일도 상승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더 큰 규모의 자연재해가 매년 찾아오고 작물 재배 적지의 북상으로 인해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어. 또 늘어나는 폭염일수로 인해 온열질환 피해가 증가하는 중이야. 심지어는 북극의 제트기류 약화로 차가운 공기가 유출되어 한파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산업혁명 이후로 인간들의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구를 뜨겁게 하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날아갔고, 이런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지구 주위층을 형성해. 이런 온실가스도 지구가 적당한 온도를 지켜오는 데 도움을 줬어. 하지만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해 층이 두꺼워졌고, 이로 인해 태양에너지가 나가지 못하고 안에 머물게 돼서 지구의 온도가 빠르게 오르기 시작한 거야. 이미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노력 중이야. 특히 세계기상기구와 유엔 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IPCC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까지 억제하자고 합의하였어. 왜 1.5도지? 이유는 2도에 도달되면 탄력성을 상실하기 때문이야. 2도 상승하게 되면 빙하가 녹고 태양 에너지를 반사하지 못해서 지구가 스스로 뜨거워지기 시작해.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뭘 해야 하지? 먼저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기후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정부가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세우도록 촉구하는 거야. 기후변화는 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걸 잊지 말라고. 보일러 2도씩 올리나 1.5도씩 올리면 별반 차이 없던데, 에어컨 2도씩 올리나 1.5도씩 올리면 그게 그것 같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큰 착각 깊은 오해. 지구는 달라 내 방이 아니야. 0.5도씩 차이도 지구의 환경과 모든 생명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 예를 들어볼까. 2도씩 지구 온난화는 1.5도씩보다 2100년 지구 해수면의 높이를 10cm 이상 높여버릴 수 있고, 100년에 한 번 소멸되던 북극 해빙을 100년에 10번 소멸로 작게 만들고, 2100년 바닥수 산호의 70에서 90% 소멸을 넘어 90%까지 소멸시키며 생태계 서식지 면적 또한 1.5도씨에 비해 2도씨는 2배 이상 좁혀버린다. 산과 들과 땅과 바다를 가리지 않고 모든 환경이 강한 위협이 된다. 분명 2도씨는 1.5도씨의 2배가 아닌 온도임에도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10배 이상이 된다는 거야. 단 1.1도씨의 온난화 차이도 쉽게 보거나 무시하지 말고 생활 속 더 많은 노력하자.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며 온실가스를 줄여 2100년까지
때까지 지구온난화를 1.5도씨로 제한하자는 모두의 약속 실천해보자. 지구온난화로 인한 토양 사막화, 높아지는 평균 기온, 녹아내리는 빙하와 빙상으로 인해 연평균 4mm씩 높아지는 해수면과 지구 가열로 인한 산호초의 백화현상 및 해양 생태계 파괴. 이 모든 것 아직 멈출 수 있습니다. 2015년 UN 기후변화 회의에선 사태 해결을 위해 조약을 하나 맺었습니다. 바로 파리협정인데요. 파리협정이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2도보다 낮게, 더 나아가 1.5도까지 제한하자는 목표입니다. 왜 하필 1.5도일까요? 비용, 경제, 안전, 실현 가능성 등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이면서 최악의 결과만은 저지할 수 있는 기온 상승폭 목표치를 정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 온도가 바로 1.5도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후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확인하여 1등급 제품을 사용하고 안 쓰는 전력을 절약합니다. 운전 시 정속 주행을 지켜 급발진 및 급제동을 방지하고 보다 나은 선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식생활에선 채식과 가까워지려 노력하고 다회용 용기 사용으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합니다. 또한 풍력, 태양열과 같은 기업의 적극적인 대체 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에너지원의 저탄소화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 우리 모두 이루어요. 실천하는 기후행동,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 통합공모전에 수상을 하게 된 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제 작품을 너무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보통 평소에도 공모전 그리고 마케팅, 공익광고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이 기후 온도 변화를 다룬다는 공모전을 알게 돼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산업 디자이너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데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사실 그만큼 아이디에이션 하는 데는 좀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작품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국가 기준 안전선 1.5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1.5도, 2도 이렇게 온도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별로 없는데 1도, 2도만 올라가도 40cm가 올라간다는 것을 그 시소 원리에 착안해서 이렇게 작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1등 최우수상을 받게 된 점에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해서 다음번에 꼭 대상을 노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기후변화 통합 공모전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글을 읽고 쓰는 걸 좋아하는 신지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 자연을 정말 좋아하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그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는 못하고 있던 와중에 기후변화 과학 통합 공모전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환경에 대한 제 관심을 글로써 잘 표현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들어서 환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다양한 캠페인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얘기로 스토리를 쓰면 너무 진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소재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제공해주신 다양한 자료를 찾던 와중에 바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산호가 2100년이 되면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끔찍한 얘기를 보고 이거를 가지고 스토리를 쓰면 환경,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이번 스토리를 쓰게 됐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대상을 타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상보다도 이 글이 많이 공유되고 또 공유됨으로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지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과학 통합 공모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기후변화 과학 통합 공모전에서 미디어 부문의 우수상을 타게 된 콩자매의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크게 한 2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공모전 주제가 보통 기후변화라고 한다면 뭐 그거를 알린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은데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서 더 뭔가 신선하다,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애니메이션 전공인데 조금 뭔가 전공을 좀 더 갈고 닦을 만한 계기를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마침 그래서 베토벤 운명교향곡에 뭔가 기후변화 그리고 뭔가 저 애니메이션적인 느낌을 합치면은 뭔가 신선한 작품 그리고 좀 어쨌든 신선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품 소개라고 한다면은 뭔가 저는 작품 만들 때 좀 그런 걸 초점 맞췄던 것 같아요. 조금 그게 조약에 관련된 자료를 좀 찾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자료 주제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어서 봤는데 아무래도 약간 정보 중심의 조약 그리고 좀 해외적으로 이렇게 조약을 맺은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거를 너무 다 담기에는 보는 사람들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이 주제와 그리고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주제에 제일 초점을 맞추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히 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최대한 보는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이렇구나 조금 더 깨달음을 애니메이션 쪽으로 더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무슨 더 숨겨진 부분이 있다라든가 그런 건 없고요. 오히려 저는 작품을 보실 때 좀 더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더 느낌을 얻고 앞으로 기후변화의 2도를 1.5도로 낮출 수 있는 그냥 계기를 더 왜 작은 것이 더 크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기를 그냥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작품 소개를 한다면은 저는 일단 딱히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말 그대로 주제 그대로 저는 좀 쓰고 싶은 게 더 많아서 그게 더 반영이 됐던 것이고 베토벤의 운명곡 다들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베토벤 운명곡 하면 딴딴딴딴 딴딴딴 하는 그런 비약적인 느낌? 기후 변화가 너무 높아지면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다라는 거를 잘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게 잘 이루어져서 진짜 운명이 아니라 그건 꿈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우리 모두 조금 실천해보고자 라는 생각으로 작품을 만들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좀 이게 아무래도 좀 큰 기관에서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자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작할 때 제가 혼자 해서 그런가 조금 벅찬 게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일하고 공모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적으로 벅찬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단순히 수상이 되면 좋겠지만 그거는 지원을 했다는 거에 의의도 없었고요. 오히려 수상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후변화 과학 통합 공모전 화이팅!